네, 어서 오세요. 어저께 그 국회 의사당 지나다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시위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공이 풀어져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예, 툭 하면 주변 사람들 시비 걸고요. 시비 거는데 아주 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던데요. 여기 시위 막아주던 경찰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참자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 보니까 2006년, 2007년이 생각나요. 아직도 한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무슨 뭐 윤석열, 뭐 이재명 타령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훨씬 큰 데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죠. 1992년 한국 경제가요, 월가하고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2007년에요, WTO라고 하는 거리에서요, FTA 법원에 가서 이혼을 했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5천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월가 은행가라고 하는 새 남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가는 말입니다, 한국하고 바람 피울 때부터 아주 주목을 휘두르는 아주 못된 상간남이었다 이거죠. 1999년 그 미국의 타이거 펀드 있잖아요. SK텔레콤 지분 9.85%를 확보하고 나서 SK그룹 경영에 관여를 했죠. 경영진을 고쳐라. 사회이사제를 도입해라. 응? 한국 자식들 다 저기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SK 전 남편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요, 이 상간남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주식을 매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매집을 하니까 상간남 이 타이거 펀드가 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요, 한국의 SK텔레콤 아내를 발로 차버리고 세간살이 판 돈 6,300억 원을 가지고 튀어버렸습니다. 월가랑 결혼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뭐 재혼을 해서 뭐 1년 이상 좀 오래 눌러 살든 1년 만에 도망치든 이 월가라고 하는 이 남자들은요, 항상 그 살림살이 갖고 튀는데 되게 익숙한 금융 바람둥이들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요, 삼성물산 주식 5%밖에 매집하지 않은 영국의 헤르메스 펀드가 지금은 또 굉장히 몸집이 더 커졌어요. 이 전 남편인 삼성물산 경영진하고 이혼하고 자기하고 재혼하라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인수합병하겠다 뭐 별 다 거짓말이었죠. 사모펀드가 인수합병해서 그 기업을 운영했습니까? 다시 가치 올려서 되팔아버렸잖아요. 그때 그 삼성 본가가 말입니다, 주식을 막 매집하고 경영을 방어했죠. 주식 가격 올랐죠. 삼성물산 집은 모두 팔아갖고 300억의 차익을 거두고 도망을 쳐버렸다고요. 이 삼성이 말입니다, 이 헤르메스의 그 여러 경영권 인수 뭐 이런 위협을 실제 그럴 줄 알고 믿었어요. 뭐 자체적으로도 뭐 문제가, 뭐 삼성이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또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방어해야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은 멍청했단 말이에요. 이 삼성이 하는 짓을 딱 보고는 헤르메스가 또 다시 들어왔잖아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롯데정밀화학, KCC, 이노션 국내 17개 상장사
상장사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막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금은 뭐 안 받아도 좋다, 적당히 받아도 좋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주가를 뒤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주식 가격이 튈 때를 기다려서 먹튀할 기회를 계속 봐왔다. 어느 정도는 먹튀하고 어느 정도는 뭐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다 전략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가의 투기 자본을 마치 산업투자자라고 스스로 몽상했던 게 한국 기업들이에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김현정 같은 애들이 나왔던 거죠.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인삼공사라고 알고 있던 회사죠. 이 회사가 1999년 민영화하면서 지분을 잘게 쪼갰어요. 아무도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외국 자본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갖다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주권을 없애는 것, 한 기업의 소유주를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다 그 말이에요. 경영진만 남기는 거예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고 하는 이 월가의 작당패들은 이 위험천만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 2000년 초에요. 한국 전체가 뭔가에 홀려 있었어요. 예. 어처구니 없죠. 실은 뭐 포스코, KT, SK, 현대산업개발, 국민이랑 죄다 뭐 좀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 뭐 사람들이 아직도 코리아 토바코 앤 뭐 진생이라고 알고 다 일부러 저렇게 거짓말 쳐놨다니까요. 외국 투자자들이요 이름 바꾸려 그래가지고 바꿨는데요. 이게 한국 담배 인삼공사인 거로 착각하도록 KTNG로 바꿨다고요. 저거 한국 기업 아닙니다. 저거. 2006년에요. 칼라이칸하고요 프랭클린 뮤추얼 펀드가요 한 1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지분을 가지고 KTNG를 공격을 하게 되죠. 미국 기업 사냥꾼 칼라이칸, 뭐 미국에서도 기업 많이 잡아먹었어요. 얘가 KTNG 주식 6.59%를 가지고 그 당시에 2대 주주가 돼버렸죠. 주주총회에서 자기들 이사 한 명을 낙하산 시켜놓고 정관을 변경해라, 회사를 합병하겠다, 자산을 처분해라, 자회사 매각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경영에 개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KTNG 경영진이요 어디서 돈을 끌고 왔는지 몰라도 하여간 2조 8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주식을 사들입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겠다 이거예요. 주가는 상승하죠. 4만 원이던 KTNG 주식이 6만 원이 됐어요. 칼라이칸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버리고 1,500억 원의 차익을 먹고 튀어버렸죠. 이게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 모든 한국 기업 안에서 벌어진 난투극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김현정과 노무현이 했던 일은 자본시장을 더욱더 개방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외국 자본의 한국 기업 지분을 한 5% 이하로 하든가 뭐 총 지분을 뭐 50% 이하, 50% 많아 실은 30% 이하로 하든가. 야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유럽에서 하듯이 의결권을 막아버리면 돼요. 이사회 진출권을 막아버리면 된다고. 경영진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러다 황금주 같은 거 활용하잖아요. 뭐 지금 한국 황금주 같은 거 활용하나 모르겠네요. 아유
관심도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 투기자본의 경영 침범 같은 거를 막아야 돼요. 근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만 행동했습니다. 이게 식민 4대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응? FTA가 결성하던 2007년 이전부터요. 응? 한 8년, 예? 8년, 9년 저렇게 외국 투기자본한테 기업이 얻어 터지고 있는 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더 얻어 터지라고 문을 개방한 게 FTA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FTA가 추진되던 건 2007년에 외국인 배당금이요. 한국 기업 전체 배당액의 50%였어요. 5조 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60, 80% 그 정도까지 해외로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민은행 대단하잖아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08년 외국인들이 가져간 돈이요. 전체 수익의 81.33%였단 말이에요. 저기 총 배당금이 8,241억 원이 나왔는데 그중 6,700억 원이 월가로 날라가 버렸다 그 말이죠. 외환은행도 똑같아요. 80% 이상이 날라가 버렸고, 예, 그랬습니다. 물론 정몽준이나 이건희 같은 재벌한테도 막대하게 배당금이 넘어갔죠. 그래서 자기들 공장 이전하고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월가 은행한테 돈을 파킹을 시켰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 미쳐버린 환경을 FTA로 더욱더 악화시킨 사람들이 한국 정부였다. 그러니 뭐 한국 정부를 매국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매우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06년에요. 한국 FTA 미국 측 대표단이 왔어요. 대다수가요. 조지타운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는 제국주의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부 수장이 웬디 커틀러예요. FTA 끝내고요. 2015년에 이 여자가 록펠러 중국 아시아협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부회장을 맡아요. 이 아시아협회는요. 록펠러와 중국 공산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멀리 움직이죠. 물론 겉으로는 문화활동이라고 딱 붙여놓고요. 이 한미 FTA가 과연 어떤 토대에 있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그 당시에 월가가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 연합해서 엘리트 금융 통합 시장을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유통망을 월가와 중국 공산당이 같이 꾸몄거든요. 그래갖고 201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1대1을 중국만의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미국 엘리트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협회가 할 일이 많죠. 자, 이 아시아협회 말이에요. 협회장이요. 회장님은 누구실까요? 강경화예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부 안에 처음부터 김현종, 강경화, 정은경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 실체를 알까요?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바보죠. 그만큼 경험하고도 몰랐다면 그건 바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월가에서 일부러 내리심었다.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월가의 강요로 낙하산처럼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럼 이재명이 할 수 없이 일단은 받아들였겠지만 이거 정치 전술을 잘 피해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죠.
노무현처럼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또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인물이 두 명 등장합니다. 한 명은 뭐냐면 2007년 웬디 커틀러랑 같이 들어왔던 수잔 스와프라고 하는 실무국장이 있어요. 공화당원이고요.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150년 전에 프리드리 리스트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식 자유무역의 본질, 영국식 뭐 똑같은 거죠. 150년 전에 지금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자유무역의 본질은 보호무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당하는 나라는 망하고 보호무역을 지키는 나라는 이기는 거죠.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유무역을 강제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낼름 받아먹은 게 한국 정부였다 이거죠. 뭐 이름은 안 적어놨습니다만 수잔 스와프예요. 클라우스 슈와프하고는 관계없고 수잔 스와프가 나중에 이제 보잉하고요. 페덱스 이사로 옮겨갔는데요. 뭐 FTA가 결국은 뭐 유통망 가지고 있는 조국적 기업의 욕망에 의해서 문맥지어진 꼼수다 이거죠. 10년이 지납니다. 2017년 미국 무역 대표부 수장이 바뀝니다. 더욱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 로버트 라이티저랑 이렇게 바꿔서 들어왔어요. 자유무역협정 대표가 보호무역주의자라 그 말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주의자예요. 이 라이티저는 그때부터 트럼프주의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 모두 속아버렸습니다. 나는 2017년에 재협상했다 그래갖고 김현정이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매국노구나, 좀 바꿔보자 부랴부랴 달려갔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고 들어왔더라고. 자, 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악한 줄만 알았더니 양심도 없어. 그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얼씨구 같이 들어왔던 한미 FTA 실무국장은요, 유대 프리메이슨 브리츠 출신이에요. 그리고 CFR 회장님이십니다. 록펠러의 마이클 프로먼. 자, 2017년 이 두 번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누가 주도했는가를 대충 보이시죠? 다시는 FTA를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도 여기에 연관된 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FTA로 인해서 한국 출신 기업의 그 이익하고 사내 보유금 그거 다 서방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전에 그 한국 대기업들 삼성 뭐 SK 뭐 쿠팡 뭐 이런 것들 현대 뭐 이런 거 포항제철 모두 외국 자본과 당당하게 싸우기 전에 이미 결탁부터 했습니다. 얘네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한국에 남는 돈이 뭔가요? 한국 노동자들 임금, 주주수당, 그렇죠? 공장부지 월세 내는 거, 한국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금,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GDP에 속지 마세요. 저도 러시아에 진출한 LG라든가, LG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LG는 그래도 한국에 돈을 좀 많이 남기는 편인데, 그래서 러시아에 그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 좀 제발 다시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나마 한국 노동자들 임금이라도 살려주려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GDP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오일, 동양생명, 뭐 SK텔레콤, LGU+, 뭐 한국전력, SK 하이닉스, 포항제철 모두 외국 자본의 옥터가 돼가지고요.
자기네가 한국에 생산한 거는 한국 GDP로 잡히죠. 하지만 가져가는 건 생각 안 해? 그래 놓고 나서 뭐 한국이 뭐 개인 소득이 뭐 3만 5천 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GDP네 이러면서 국민들의 눈을 계속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진짜 GDP가 얼마일까 가만 대충 계산해 보면 많이 봐줘야 2만 5천 달러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죽도록 일을 해서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외국 자본이 쪽쪽 빨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빨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이 기업 경영진들이 이미 그 월가랑 결탁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네가 실적을 못 내면 잘려요. 월가는 잘라버립니다. 계속 실적 못 내잖아요. 그럼 자기 집은 빼버려요. 근데 자기 집만 싹 빠져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집은 다 갖고 나가니까요. 그 회사 쫄딱 망한다고 봐야 돼. 이렇게 한국 경제는요. 돌다리란다.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무릎 다 꿇고 월가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았다. 누가 만들었다고? 노무현과 김현종, 이명박, 김종훈, 네? 한덕수 이런 아이들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월가의 투자 경영에는요 근본적으로 산업적 논리가 없습니다. 월가 투자 경영에 산업적 논리가 있었다면 유럽 경제가 저렇게 박살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배당금 받는 거하고 주가 조작 있습니다. 인수합병하는 척해갖고 공장 회사 같이 거짓말로 올려갖고 되팔아먹는 짓거리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 식민 시절이에요. 식민지 자원과 노동력을 탈취하고 모든 이익을 식민지 본국으로 가져간 그 식민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민 구조하에서는요 아무리 경제 성장 떠들어봤자 한국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서구 스타일의 그 임금 투쟁 노동 있잖아요. 그거 그만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나마 한국 땅에 발 하나 걸친 기업들 체질을 약하게 해갖고 파산하게 만들거나 공장을 또 이전해 간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측은 언제나 사측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사장님도요 3년짜리 임기직이에요. 임시직이라고. 사장도. 왜 사장한테 뭐라 그래? 외국 자본하고 이사회한테 뭐라 그래야죠. 임금 투쟁만 매달리는 찰스 다윈하고 칼 마르크스의 4대주에 푹 빠진 게 노동조합이었잖아요. 이제 형식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측과 함께 협력해가지고요. 이사진을 공격할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욕심만 그렇게 취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또 무슨 투쟁이니 뭐니 그랬어? 그 시절 다 지났습니다. 잘못하다가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더 이상 이론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식민사대주의를 칸그리 없애지 않으면 끝없이 한국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직도 무슨 하버드 뭐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그 서울대 타령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 하버드 졸업장을 벽에 걸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 졸업장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밖에 더 돼요? 끝난 거예요 그거.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이 뭐니 듣고 들어와서 나라를 아주 아작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할로윈이 무슨 축제랍시고 따르질 않나? 그놈의 영어 못하는 것들이 꼭 영어 타령해요. 예, 발음 실수하거나 무슨 뭐 스펠링 하나 틀리면은 영어 능력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외국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외국어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그러면 됐지. 시니어스 클럽은 또 뭐야? 그렇게 하면 더 이뻐 보이네. 이런 엉터리 사대주의가 한국 사람 삶 곳곳에 들어가 있어갖고
한국 사람들의 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그 통역과 번역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제가 재직해봐서 알잖아요. 언어의 달인들이에요. 죄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누가 뭐 영어 한다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그런 대학에서는 쪽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수 많이 합니다. 통역 실수도 하고 번역 실수도 하고 스펠링 여러 가지 틀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언어 감각이 막 떨어지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교수들이. 그런 걸 모르고 뭘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저 사람 저거 영어과 교수 맞아 이런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외국어에 대해서. 그게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어때 또. 중국어도 그렇잖아요. 그 시진핑이든 섭진핑이든 간에 그냥 민간에서 쓰는 거 가만 냅두면 되는 겁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시진핑이 아니라 섭진핑, 마오쩌둥이 아니라 모택동 그렇게 사용해왔어요. 한국에 맞춰서 사용했다고. 보세요. 마오쩌둥의 외국어 표기가 영어 표기, 알파벳 표기가 100가지가 넘어가요. 거기에 왜 한국어를 맞춰야 되냐고요. 마오제동이라고 해야 돼, 마오지동이라고 해야 돼, 마오쩌둥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한국말로 모택동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국립국어원이 나와서 갖고 중국 발음 그대로 쓰자고 미친 정책을 피웠냐 그 말이에요. 뭐 별 변명을 다 합니다. 에? 외국 발음을 존중해 주죠. 그 왜 존중을 해줘야 돼? 우리가 한자 문화관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립국어원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2011년, 12년, 14년, 13년 영어 공용화 하자고 난리 버거지 칠 때 국립국어원도 장단에 춤을 추면서 중국어를 영어 발음에 맞춰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쓰촨성. 사천성 그러면 되지. 뭘 쓰촨성이냐고요. 아니 쓰촨 쓸 사람은 그냥 쓰라고 가만 냅두세요. 왜 자꾸 그거를 갖다가 정책을 피우고 그래? 중국어 영어 발음 자체가 엉망인데 걷다가 한국어 발음을 왜 갖다 붙이냐고.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한국 정부예요. 국민 펀딩을 해서라도요. 대한정당을 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좀? 한국 사람들? 응?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 참 나라 걱정 많이 해요. 그 대한정당을 만들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그 나라 걱정한 거 맞아요? 나라 걱정 안 했죠? 자기 주머니 걱정만 했죠? 한국 정부랑 똑같이 행동했죠? 자기 정권만 걱정했죠? 윤 어게인 시위 한번 참여해 봤더니 딱 보이더라고. 자기네 교회 걱정만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국민 펀딩을 해서라도요. 대한정당을 만들 사람들 좀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